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오전에 올라왔던 루나의 보상 계획안이 발표가 좀 되면서 이제 그 내용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번 편은 또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단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약간의 결함과 오류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 설명 부분은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이 방법이 최선일지 이를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영상으로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바쁜데 진짜 시간 계속 쫓기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자료가 이번에 이런 컨셉으로 우리는 보상 계획안을 갖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 5월 17일날 발표를 했죠. 오늘이 17일이니까. 그리고 18일날 투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안이 완전히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계획안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풀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머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를 엄청나게 찾아서 누군가 분명히 분석을 해놨던 게 있어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게요. 그리고 보충 설명은 중간중간마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세컨 계정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루나가 루나 클래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새로운 루나2가 루나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총 10억 개 발행이 되고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 이 빨간 동그라미의 25%, 이 25%의 스테이크 거버넌스에 제어되는 커뮤니티 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에어드랍을 받게 되는데 받을 물량 100%다 준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중에 35% 5월 7일 디패깅 공격정 홀더들에게 에어드랍 받을 물량 100%다 주는데 조건부가 있습니다. 100만 개 이하, 100만 개 이상이라고 해서 1년 클리프 이후 2년 베스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리프 베스팅 보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시간관계상 베스팅하고 클리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클리프라고 했으니까 스톱 옵션에 사용되는 용어로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준다라는 것이다. 지난 후에요. 예, 말장난이 조금 심합니다. 그리고 베스팅 보게 되면 스톱 옵션에 사용되는 용어로 정해진 기간에 걸쳐서 준다라는 거예요. 예, 걸쳐서 준다라고.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베스틴 3개월은 락업 3개월과 같다. 클리프 3개월은 3개월 후에 락업 해제가 된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딥페이깅 공격 전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5월 7일 날짜 시간 요렇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공격 스냅샷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시간대에 이 블록 크기에 맞게끔의 대상이 되면 지원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또 보게 되면 자, 파란 동그라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루나 또는 UST 홀더 분들에게 배분이 되는 10% 물량은 루나를 사서 5월 27일 스냅샷에 에어드랍을 해준다 라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10% 출시 스냅샷 루나 보유자 스테이킹 파생사업 포함 10% 제네시스 잔금 해제되고 나머지 90%는 2년 후에 기속이 된다. 이건 또 락업이죠. 그리고 25% 여기에서는 루나와 UST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물량의 차이만 또 있고요.
UST 여기 루나 차이 있죠. 제네시스의 10% 잔금 해제되고 나머지는 다 묶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7일 스냅샷 기준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보게 되면은 여기 5월 27일 시간대에 다 나와져 있고 블록 크기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존 홀더들은 받은 물량은 100% 다 주고 지금 구매자들은 받은 물량 10%만 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테라와 루나보다 비싸니까 그만큼 더 주겠다라는 말이고, 기존 홀더들에게 300비트 남은 걸로 추가 보상한 에어드랍, 지금 사는 구매자들에겐 에어드랍을 줄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면 신규 유저도 약간 유입을 해야 그나마 그 다음에 새롭게 나와져 있는 코인한테도 어느 정도 조금 가격 방어선 라인이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루나 테라가 에어드랍을 가격으로 올리고 에어드랍으로 지네들 실속도 챙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도 저는 좀 많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냐? 사람이 만든 건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을 한번 조밀조밀 또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딥패깅 시작 후 들어간 사람들은 나는 물도 탔고 100원까지 탔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홀더였다가 돈 없어서 잠시 돈 뺐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5만원에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는 그럼 못 받는 거냐 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이 내용이 메인 주제입니다. 결국 8만원 밑에 산 사람은 그 적은 수량으로 스냅샷을 찍는다라는 것인데 더 살 돈도 없을 텐데, 그리고 이 비율이 기존에 거의 1대1이고 8만 밑에 후에는 몇만 대 1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딥패깅 전에 발행량이 4억 개, 그러면 신규 루나2가 35%면 자, 이 3억 5천 개가 대략적으로 될 것이다. 아까 발행량이 10억 개였으니까 그러면 거의 1대1 비중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팽이 후 거 발행량을 보게 되면 대략 6.5조 개 정도가 되는데 신규 거 10%니까 10억 개 10%면 1억 개죠. 그럼 1억 개로 대략 하면 대충 6만 5천 대 1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만원 밑으로 샀던 사람들은 거의 뭐 건질 게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대 심할 것 같다, 절대 통과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형의 계산이 맞다라고 하면 루나2가 지급이 되고 8만원 이하 거의 99% 본 사람들, 루나 신규 루나 한 개도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속출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거리가 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획을 했던 기획자에 따른 그 의도와 생각과 이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일치하지 않는지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AMA를 좀 가져야 되는데 또 이런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 내용을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단순하게만 본다고 해도 낮은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딥패깅 터지고 나서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이 나왔던 배경으로 또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를 투입을 시켰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투표가 좀 애매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위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계를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논란이 이런 형태가 정말 맞는지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타임라인 17일날 발표했죠. 이제 이 투표가 통과가 되면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결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던 간에 후회는 좀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간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자료를 좀 보시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언급할 사이즈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술적 세부 사항에서도 자, 테라코어와 분기될 모듈이 제거되고 UST는 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알고리즘형은 거의 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야, 어차피 이거 또 코인 팔아먹기 아니냐? 코인에 생명 불어 넣어줘서 어차피 이쪽에서 또 해먹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신뢰도가 바닥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 모델이라고 보냐? 이게 제가 이런 상황도 모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이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서 이러이런 일단은 이런 상황까지 일단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잘 공부하시고 현명하게 잘 결정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일단 진행 과정에서 현상이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적에 있는 선택을 잘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약간 부족해도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